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추가 경정 예산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고용 취약계층 여러 가지 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어떻게 진행될지, 그러니까 언제 결정되고 언제 지급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를 접하지 못하실 텐데요. 만약 정부에서 나에게 지원금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지원하느냐, 얼만큼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언제 한다는 것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정보를 잘 알 수 없지만 내편TV에서는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빠르게 알려드리는 것이 정보의 핵심인데요. 정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남들은 모를 때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커다란 힘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나의 스케줄을 관리할 것이냐, 그러니까 5월에 지급할지 6월에 지급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언제쯤 지급할 것이다, 지원금 어떻게 나올 것이다 알고 있다면 정말 나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제2차 추가 경정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요. 여기에 바로 제가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5월 17일 여당과 야당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여기 예결위 제2회 추경심사 일정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될지, 그리고 본회의는 언제 통과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예측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 회의 1일차 5월 19일 목요일 10시, 그리고 전체 회의 2일차 5월 20일 금요일 10시입니다. 이때 추경에 대한 공청회,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 그리고 추경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정책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19일, 5월 20일 이틀 동안에 국회에서 예결위 전체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시듯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높으신 분들 인사 말씀을 하시고요. 경제부총리, 그리고 각 기금관리 주체, 그러니까 예산을 관리하는 주체들의 기관장, 그러니까 장들이죠. 이런 분들이 제안 설명,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짜겠다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 그러니까 국회에 있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수석 전문위원들이 예산안을 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일차에 진행되는 전체 회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일차에는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충 질의와 재보충 질의, 그러니까 예산 도대체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국무총리가 임명되지 않았지만 국무총리를 대행하고 있는 분,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이겠죠. 이분이 출석하셔서 답변하고요.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소관 부처의 기관장들이 나와서 답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상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예산 어떻게 하자, 앞으로 방향 어떻게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하게 되는 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이것이 5월 19, 5월 20 이렇게 이틀간을 통해서 실시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5월 21일, 22일은 휴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나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예결위에서 제2회 추가경정심사 예산 일정 모든 질문과 답변이 완료되게 된다면 소위원회 심사를 현재 5월 23일 월요일에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소위원회 월요일 가장 중요한 날짜인데요. 이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그러니까 올해 두 번째인데요. 이 예산과 함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것을 확정하게 되면 전체 회의 3일차, 그러니까 5월 23일에 전체 회의 3일차를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월 24일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 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뒤로 늘어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6월 1일 현재 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의 3일차를 가급적 빨리 잡겠다 하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고요.
또 야당도 현재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최근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코로나 관련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현재 힘들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무한정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회의 3일차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날짜를 빨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5월 23일 월요일 또는 5월 24일에 전체회의 3일차 그러니까 소위를 합의하고 본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정부의 현재 시스템만 놓고 본다면 다음날 빠르면 24일, 25일 이때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늦게 잡는다 하더라도 6월 1일 이전 그러니까 5월 안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전체적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들을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까지는 여러분께서 다 확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의 일정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 안이나 야당, 여당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슷비슷합니다. 가장 큰 것은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 외에 민생 그리고 물가 안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정부 그리고 여당에서는 손실보전금 그러니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에 입었던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 600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600만 원 정도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0만 원 지원하자. 6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이런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국회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 4인 가구 여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현재까지 논의된 바에서는 100만 원까지 한시 지급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한부모 가족이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하자 하는 것이 현재 정부 여당의 아니고요. 야당에서는 이런 분들까지도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당 최소 25만 원 이상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구 수에 따라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받지만 1인 가구 25만 원 지원하는 것보다는 1인 가구 정도가 된다면 한 가구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비용, 지출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또 다른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정에 따라서 결국 정부에서도 세부 방안을 발표할 텐데요. 정부의 세부 방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정을 참고하자면 5월 23일 이후 그러니까 소위원회 언제 결정될 것이냐, 전체회의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날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5월 23일, 5월 24일 이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때 이후에 정부에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할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바로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으시는 분들은 5월 23일, 5월 24일에도 받으실 수 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판단해 주느냐에 따라서 타이밍은 계속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 외에도요. 특고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특고, 특수고용 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있는데 이 금액도 완전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님들, 법인 택시기사나 노선버스 그러니까 비공영제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런 분들에게 현재 정부에서는 200만 원 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금액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많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100만 원 현재 3만 명까지 지원해주겠다 하는 것들 5월 19일, 5월 20일 전체 회의 여기에서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상 누구까지 줄 것이냐 그리고 얼마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내용이 확정되게 되면 휴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23일 커다란 이견이 없다면 바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확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께서 잘 알지 못하는 일정에 대해서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줄 것이냐, 언제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안개 속에 있는데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추측해보고 예상해보면서 내가 여기에 대상자가 된다면 앞으로 내 계획을 짤 때, 앞으로 일정을 짤 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체 회의의 일정, 또 앞으로의 본회의의 방향,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보시고요. 이런 정보를 통해서 가까운 미래지만 내 일정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